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하고 뭐 짧지만 6분가량 뭐 인터뷰하듯이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는 인터뷰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답변지를 충분히 준비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유라 씨 공항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엄마가 했고, 나는 잘 모르겠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변호사도 그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탁.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가. 네. 그래서 대체로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임신하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돈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예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 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금고가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란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은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그렇죠. 최순실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아니, 이게 평상시에 정유라 씨하고 자주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정봉재 품격시대 TBS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날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8215님. 아주 소중한 지적질 감사합니다. 이거 지적질이 아니지, 이거는. 소중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말투가 나오면 품격이 살아난다고. 품격이 살아난다고요? 예. 이재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50% 미만일 것이다. 그런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예. 근데 또 그 이후에 연구해 봤더니 세 가지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 도주, 사안의 중대성 여기 또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리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본인이 사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거면 해외로 도피를 안 했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도피한 거죠. 변호인들이나 최순실 씨도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해외로 간 게. 예.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려서 이제는 뭐 5년 동안 거기 있으면 이게 미결 구금 일수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이중징역을 여기 와서 새롭게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뭐 다른 전략이나 뭐 정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예. 포기하는 심정으로 온 거죠. 실제 그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게 불구속 수사 받게 해주면 자기 귀국하겠다라는 얘기를 애기를 볼 수 있으면. 예, 초반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할 때 그렇죠. 특검 수사 당시에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구속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정당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하나 오늘 2대 그 부정입학 관련해가지고 중대도 가져갔고 시험 볼 때 그리고 엄마가 그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메달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입학사정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메달 가져가도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유라가 갖고 있는 네. 여러 비밀의 그렇죠.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정유라 씨가 그 흡사 특검 도우미 역할을 했던 장시호 씨, 장시호 씨처럼 상당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은 협조는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다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도하지 않게 진실을 다 고백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이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도 했던데 박정희 비자금 통치자금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해서 결국에는 이 비밀 재산 환수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원래 교육받은 훈련받았던 내용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딱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엄마가 말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서 엄마가 실제 이야기를 해준 거를 다 이야기하려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꾸거든요. 다시 제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가 6명 지원하는데 너도 그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실제 사실은 삼성과 그 뭐 특혜 문제 보면은 삼성과의 계약서에 자기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검사가 그렇게 안 묻고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게 지금 정유라 씨 사인한 거 아니냐.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엄마가 하랐다 했더라도 포스트잇 붙였다고 그러더라도 모르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삼성에서 돈이 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어나 독어로 돼 있을 텐데 포스트잇 붙인다고 안 붙이면 알고. 영어로나 독일어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건물 살 때. 김수환 평론가님. 네.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임신하고 조이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위의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수환 평론가. 네. 그래서 대체로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하고 뭐 짧지만 6분가량 뭐 인터뷰하듯이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는 인터뷰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답변지를 충분히 준비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유라 씨 공항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엄마가 했고 나는 잘 모르겠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변호사도 좀 그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